비디오죠? 됐죠? 지금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해머스트렝스, 이제 저희 아스날 스트렝스에서 나오는 멀티로우라는 머신이에요. 지금 여기를 한번 그립을 찍어보시면 그립이 지금 총 하나, 둘, 셋 운동이 들어가셔야 등이 에폭시처럼 충격을 그대로 받아내거든요. 허리가 다 꺾이면서 당기니까 코어가 다 깨지죠. 쌓이는 차륙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이 등이 두께가 만들어지면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비디오죠? 됐죠? 지금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해머스트렝스 이제 로우라는 머신인데요.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가장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는 머신인데, 이걸 광배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걸 정말 이제 어떤 슈러그 또는 승모로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뭐 등을 이거를 접으면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팔꿈치를 벌려서 외회전을 시켜서 내가 정말 광배로 잘 움직여야 되는 거냐,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거를 원암으로 당기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서서 원암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개인적으로 뭐 개인의 체형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숙달도에 따라서 머신을 얼마만큼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 자세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로우는 원암으로 하는 거는 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네. 원암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코어가 잡히는, 요즘에 이제 저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등 운동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암을 하든 투암을 하든 특히 원암으로 당기는 동작을 했을 때 코어가 돌아가면서 허리가 돌아가는 동작, 그리고 고개가 돌아가는 동작들은 굉장히 무의미한 동작들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실제로 요즘에 좀 등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알려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아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셨죠. 마찬가지로 코어가 잡혀야 돌아가지 않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로우로우는 원암으로 했을 때 코어가 잡히면서 돌아가기에는 코어가 잡히면서 등이 수축이 되기에는 이 앞에 있는 시트의 기울기와 시트의 위치 자체가 애매해요. 그래서 원암으로 하는 거는 비추천한다. 그리고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대부분 거의 일반인 분들이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저도 지금 시합을 나가고 있고, 또는 뭐 선수분들도 있고, 또는 뭐 운동을 정말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초중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맞지만, 회원님들이 이 해머스트렝스의 로우라는 머신을 과연 정말 선수들이 또는 정말 숙련자나 고급자들이 원암으로 하는 걸 많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만 판단하시면 원암으로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차도 자동차가 잘 팔리는 자동차가 이유가 있고 잘 안 팔리는 자동차가 이유가 있듯이 원암으로 잘 안 한다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머신을 접했을 때 되게 실험적인 자세로 도전하는 거는 괜찮으신데 그게 잘 안 와, 나한테. 그리고 적당한 무게로는 잘 오는데 그 내가 평소에 치던 부하를 걸 수 있는 무게로는 잘 안 와. 그러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벼운 무게로는 쉽게 펌핑이 되고 가벼운 무게로는 내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실험적인 자세를 해도 자극이 잘 와요. 근데 내가 가벼운 무게가 아닌 정말로 내가 통제를 가했을 때 정말 부하를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무게가 됐을 때 그때도 자세가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게 실험적인 자세일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로우로우를 원암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비추천해드리고, 일단 투암으로 했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막 광배, 이거를 등 하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등 전체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세요. 등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고급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광배 운동이 따로 있고 승모근 운동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광배로 잡아서 운동을 해도 승모근이 움직인다는 걸 잘 아실 거고, 대신 승모근만 집중적으로 타겟을 하시면 광배가 움직이는 거는 제한이 좀 걸리죠. 그래서 광배를 움직이는, 등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셨을 때 승모에 대해서 큰 어떤 집착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승모근은 가장 큰 근육군이기 때문에 가운데서부터 벌어지면서 수축 이완이 되면서 동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로우로우 같은 경우는 광배 하부보다는 그냥 등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 중부랑 등 상부 그 정도 생각하시는 범위가 가장 마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등 하부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돌아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아스날 스트렝스에서 나오는 멀티로우라는 머신이에요. 지금 여기를 한번 그립을 찍어보시면 그립이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그립 가까이에서 보이시죠, 선생님?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아스날 스트렝스라는 머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해머 스트렝스 로우로보다 훨씬 등 하부, 즉 광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머신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 이유를 뉴트럴 그립이랑 언더 그립으로 잡았을 때 모션을 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스날 멀티로우가 있는 헬스장에 다니시는 회원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머 스트렝스 로우로도 상당히 좋지만 아스날 스트렝스가 멀티로우는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해머 스트렝스 로우로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기본적으로 내가 등의 이완점을 얼마만큼 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흉추가 잘 유연하냐 유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자의 높낮이가 구분이 되겠지만, 이 로우로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앉으셨을 때 좀 가까이서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은 내 명치가 패드의 상부에 닿는 데 가장 유리하세요. 그래서 복부도 안정적으로 닿을 수 있게끔. 근데 내 명치가 시트보다 너무 위에 올라가면 이완했을 때 흉추가 이렇게 말리겠죠. 그렇죠? 흉추가 말리는 거는 등이랑 관련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흉추가 고정을 잘 되려면 내 흉추가 안정적으로 이완이 돼도 말리지 않는 그 위치가 내 패드에 닿았을 때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무게를 쳤을 때, 무게에 끌려 나갔을 때 흉추가 심하게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 그 패드의 높낮이를 잡으면 돼요. 너무 높게 잡았다? 그럼 말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으시면 되고, 하나 팁 알려드리자면, 해머 스트렝스는 내가 하나를 잡았을 때 그 번호 위치가 다른 해머 스트렝스 머신의 번호 위치와 1, 2단계밖에 차이 안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6번으로 다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팁입니다. 잡았을 때 잡고, 당연히 팔꿈치 밖으로 벌리라고 그랬죠. 팔꿈치 안으로 모을 필요 없이 그대로 잡고,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막 이렇게 뒤로 엉덩이 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당겼을 때 목을 이런 식으로 하셔도 안 되고, 끝까지 턱을 당긴 상태에서 내 경추와 흉추를 정렬을 맞추시고, 가장 중요한 게 발을 여기다 대시는 분도 계시고, 밑에 여기다 대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다 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본인의
자세가 유지되는 한에서 본인이 편한 스탠스를 잡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로우로우 같은 경우는 특히 DY 로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골반을 완벽하게 와이드 형태로 외회전을, 대퇴골을 외회전을 시켜서 완벽하게 안착을 시키시는 상태에서 내가 요추를 지탱하는 것과 골반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히 잡히면 내 흉추와 요추가 정확하게 딱 정렬이 되거든요. 근데 가끔 다리를 보시면은 정면에서 여기서 찍어 보시겠어요?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제 여기 하반신을 찍어 보시면은 가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렬을 해서 밀어낼 때 발바닥으로 반드시 땅을 지탱하는 느낌이 들어야 코어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형이 이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에 힘을 딱 주잖아요. 그냥 발바닥에 힘으로 땅만 민다는 느낌만 잡히면 여기 배가 딱 잠기는 게 느껴져요. 그게 코어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코어가 활성화가 안 되고 내가 코어 활성화가 된 걸 잘 못 느끼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발바닥을 땅으로 밀어내면 복부가 딱 잠겨요. 네, 그냥 바로 진짜 몸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발바닥으로 땅을 동시에 딱 밀면 코어가 딱 잠깁니다. 그 코어가 잠기는 느낌이 된 상태에서 등 운동이 들어가셔야 등이 에폭시처럼 충격을 그대로 받아내거든요. 근데 코어가 잠기질 못하니까 대부분 제가 등 운동했을 때 가장 큰 실수인 허리가 이런 식으로 다 꺾이는 거예요. 네, 허리가 다 꺾이면서 당기니까 코어가 다 깨지죠. 그러니까 허리가 꺾이니까 요추랑 요방형근이 먼저 사용돼서 광배랑 등은 하나도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허리가 꺾이고 코어가 깨지니까 승모근만 주거라고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 딱 들어가면 등이 그냥 Y자입니다. Y자. 또는 진짜 어설픈 부위. 정말 광배가 거의 없는. 예. 그러니까 그 코어를 잡았을 때 느낌을 아시려면 반드시 바닥으로 땅을 밀어내는 그 느낌. 그래서 코어가 잠긴 상태에서 10번이고 12번이고 수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골반을 잘 열어서 지지를 하느냐, 그 상태에서 내가 수행을 하느냐가 등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이제 여기서 찍어 보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발만 그냥 밑바닥에다가 밑판에다가 발만 그냥 대고 이렇게 상체만 계속 지지해서 당기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무게를 잡은 상태에서 당기기 전에 이미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코어를 딱 잡고 잡았을 때 등이 충격을 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무게 부하가 등을 때렸을 때 이렇게 받는 거랑 얘가 완전히 벽처럼 고정된 상태에서 충격을 계속 이렇게 받는 거랑 쌓이는 차력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이 등이 두께가 만들어지면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허리로 다 날리고 코어가 다 깨지면 등이 얇습니다. 네, 그거를 좀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광배 운동을 하셨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저를 뒤에서 찍어주세요. 보셨을 때, 자, 이쪽도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이 동작 모션으로 광배가 움직이는 그 느낌을 아시면 등 운동이 되게 빨리 발전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아시면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붙이거나 내가 이거를 이렇게 회전하지 않더라도 광배로 가는구나 라는 거를 완벽하게 딱 개념을 아실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고개를 억지로 돌릴 필요도 없고 허리를 억지로 돌려서 짜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광배가 사용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